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을 보도했던 CNN 보도 등과 관련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모른다며 계속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첫 소식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CNN 보도에 대해선 그리 큰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북한과 전쟁에 가까운 상황도 아닌 만큼 김 위원장에게 단지 행운을 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We're watching the reports closely, and we'll have to see. As everyone here knows, the North Koreans are parsimonious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y put out about many thing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ir leaders, and so we'll keep a close eye on it. 기자들이 가정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 건강이 나쁠 경우엔 누가 그 지위를 승계할 거로 보냐고 묻자 기본적인 가정은 아마도 가족 중 누구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곧바로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But again, it's too early to talk about that because we just don't know, what condition Chairman Kim is in, and we'll have to see how it plays ou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소식을 들은 게 최근 언제라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비교적 최근에 연락을 취한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3% 폭락했고 영국산 브렌트유도 3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유가 폭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원유업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늘도 대폭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 추락해 배럴당 11.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30% 가깝게 급락해 2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쳐나면서 국제유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부족해 원유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초대형 유조선이라 미국산 원유를 저장하는 오클라호마주의 쿠싱 저장고도 곧 가득 찰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There's a lack of storag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crude around Cushing, Oklahoma, which takes in the Texas shale production in particular. 6월 인도분 원유 계약 대신 곧바로 7월물을 계약하려는 움직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원유업계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유가가 30달러대를 유지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10달러 선까지 떨어져 상당수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 석유산업, 가스산업이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장관들에게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원유를 사들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to put as much as 75 million barrels into the reserves themselves. 국제유가 대폭락이란 악재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미 상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58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애초 300조 원 규모였던 소상공인 지원 추가 예산안이 약 580조 원 넘는 규모로 증액됐고 미 상원은 이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입니다.
빠르면 내일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바로 실행됩니다. 추가 예산안은 앞서 배정된 예산 400조 원가량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마련됐습니다. 추가로 마련된 예산 가운데 380조 원 정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됩니다. 봉급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름 붙여진 만큼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핵심인 검사와 의료기관 지원에도 120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소상공인 이외에 대규모 체인을 갖춘 기업들에게 일부 배정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의회가 서둘러 예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부 일부 주가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주의 일부 시장들은 주의 경제 재개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문을 연다는 겁니다. When we're talking about this economic pool and getting to recovery, if we're not alive on the other side of it, then there won't be a recovery to be had.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주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지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오모 뉴욕 주지사는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한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의 행동은 똑똑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국내 소식 알아봅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오늘 공개합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국립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야외 시설이 차례로 문을 여는데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송구만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경우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개인과 집단 방역 지침 초안을 오늘 공개합니다.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오늘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지난달 11일부터 문을 닫았던 덕유산 자연휴양림도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입장 전 발열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체가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밀집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자연휴양림 43곳을 포함해 수목원, 치유의 숲 등 국립 야외시설들이 오늘부터 차례로 문을 엽니다. 그러나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 국립생태원 등도 야외 공간에 한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실내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들이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평일날 오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방역당국은 가급적 단체 모임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족 모임을 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끼리만 가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도만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전 발표 기준으로 모두 1,683명입니다. 전날보다 9명이 늘었는데요. 사망자는 2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경기, 대구에서 각각 2명씩 발생했는데요. 전체 확진자 가운데 검역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10명 안팎입니다. 방역당국은 목표를 50명 미만으로 정했었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최근 열흘 이상 방역당국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의 연령별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크게 높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에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도 영향을 줬지만 젊은 층의 외부 활동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011명으로요. 전체의 9.5%를 넘어선 수준인데요. 날짜별로 보면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2주 동안 해외 유입 사례가 집중됐습니다. 전체 60%가 넘는데요. 이후로는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해외 유입자도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미국 등 미주 국가를 방문한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해외 국가별 확산 추이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에 이어서 미국도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서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인도는 2만 명을 넘었고요.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리던 싱가포르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9,1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상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계절 언제든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의 한 콜센터. 한 층에서 근무하던 200여 명 중 9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됐고 밀집한 근무 환경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집단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밀집도 또 환기와 같은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이 당연히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선 가을철 대유행으로 환자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괜찮을까? 특성 파악이 잘 안 된 신종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날씨에 활동력이 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고 적도 부근에 위치한 에콰도르에선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밀폐된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에어컨을 자주 쓰는 여름철엔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문을 되게 열어놓게 되면 음압병상의 반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시간이면 한 6번 정도는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환기가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은 환기 없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건 또 다른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막지를 못해요. 환기를 자주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도를 떨고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방역당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대규모 발병이 생길 수 있다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금방이라도 지급될 것 같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 뒤엔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 정부의 입장차가 맞서면서 긴급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선거 때 약속대로 전국민 지원 입장이 확고한 민주당. 통합당과 기획재정부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에게는 전국민 50만 원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했고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기재부엔 공개 비판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고 기재부가 너무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서는 곤란한 문제다. 반면 통합당은 기재부 편을 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당장 추경 심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여당부터 합의하라며 공을 떠넘겼습니다. 선거 때 약속을 지키라는 비판에는 예산 조정으로 돈을 마련하자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피해갔는데 말바꾸기란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선거운동 유세를 다니며 정부는 70% 편가르지 말고 다 주라며 소리 높였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입장차를 줄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경안 조기 처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간이 생명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효과 그만큼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멈춰서면서 4월 수출이 1년 전보다 27%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8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 수지 흑자 기록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약 21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금액으로는 8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16.8% 감소했습니다. 유통망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파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대세인데 판매점들이 문을 닫는 상태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많게는 50% 넘게 줄었고 중국과 미국, EU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폭입니다.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플러스를 유지하던 수출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최근 열흘간은 감소폭이 3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이 약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상당히 지속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수입도 원유와 석탄, 기계류 등의 수입이 크게 줄며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3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실적에 따라 98개월 동안 이어진 흑자 행진이 멈출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교육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입 대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코로나19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확산세가 둔화된 국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들은 취소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상점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상점에 이어 대형 상점과 쇼핑센터도 영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입장 손님 수가 제한되고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s sollen also mit 1. Mai alle Geschäfte öffnen, aber auch Dienstleistungen wie Friseure, Fußpflege, Maniküre und andere wieder angeboten werden können. 다음 달 15일부터는 식당과 술집 영업도 허용됩니다. 학교와 종교시설도 문을 엽니다. 오스트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14,000여 명이지만 1,900여 명이 완치되고 490여 명이 숨져 현재 환자 수는 3,400여 명입니다. 최근엔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 신규 사망자는 20명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봉쇄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번 주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역시 이번 주에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행사는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매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거리 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서 매년 7월 열리는 황소 달리기 축제 역시 올해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해외로부터 주민이 입국하면서 제2의 감염 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비해 홍콩에서 감염자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홍콩 시민이 과거 사스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COVID-19 broke out, the people immediately knew we need masks, we need to be away from one another. We need to start becoming very hygienic about things. 싱가포르의 경우 마스크 사용을 게을리했다가 이제야 야외에서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홍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데 반해 싱가포르는 이주 노동자 사이의 감염이 늘어나면서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We should make a decisive move now to preempt escalating infections. 바이러스 창고를 막기 위해 지름길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워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첫 번째 상품권 발행지는 우한입니다. 지난 19일 우한에서의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발행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한에서만 우리 돈 176억 원에 달하는 온라인 상품권 300만 장이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30억 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기업들도 한화 3천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우한 시민을 위해 발행했습니다. 就是去超市买一些实用的东西吧。特别想买的应该就是护肤品之类的，然后这个折扣也挺好的。 중국은 한화 9,639억 원에 달하는 온라인 상품권을 7개 성에 있는 20개 도시에 발행할 예정인데요. 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의 소비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초중학교가 휴교 상태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학기를 맞은 학교가 있습니다. 지바대학 부속초등학교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온라인 수업이 결정됐지만 내용이나 방법 등 전혀 정해진 것이 없어 교사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나카야 선생님. 아이들 얼굴도 전혀 모르는 데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서 교과서 배포도 중단했습니다. 出れないね、本当に。何が、どんな授業をやればいいのかなってわからない。 또 각 가정의 인터넷 환경도 확인해야 했는데요. 학교 측은 부모들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가정에는 단말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신이 없거나 아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가정도 있어 학생 모두가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6학년은 한자와 국어 문법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원부터 먼저 공부하도록 했는데요. 학생 90% 정도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이 학교는 학년별로 하루 2과목 정도 과제를 내주고 원하는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휴교령 이후 집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레베카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 그간 스마트폰으로 힘겹게 수업 접속을 해야만 했는데요. 레베카처럼 온라인 교육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단체가 중고 노트북을 직접 배달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Je pourrais travailler, je pourrais discuter avec la maîtresse pour faire les devoirs. Ça va beaucoup m'aider. Je suis très content.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버는 돈으로 딸에게 컴퓨터를 사줄 수 없었던 레베카 어머니에게도 교육용 노트북 지원은 큰 안도감을 줬습니다. On s'adresse à des jeunes qui sont vulnérables, qui vivent dans des foyers souvent assez défavorisés et pour lesquels la scolarité est souvent très fragile. 이 지원재단은 이번 달 안에 중고 노트북 10,000대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5월 5일 어린이날 무관중으로 개막합니다. 연습 경기 첫날인 어제 색다른 풍경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선수단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에서 개막일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은 어린이날로 결정됐습니다. 무관중 개막에 오전 3승제 준 플레이오프도 3판 2승제로 바뀌었습니다. 연습 경기 첫날부터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득점한 선수들의 하이파이브가 사라진 대신 허공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침 뱉기가 금지돼 이런 루틴이 있던 선수들은 더욱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1루 주자와 수비수는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침 뱉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심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 같은 걸 또 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조심했던 것 같아요.
무관중의 아쉬움은 이닝 도중 인터뷰로 달랬고 이렇게나마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독님. 예, 저도 설레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선수 교체까지 마이크를 통해 생생히 전달됐습니다. First baseman, you. O's playing right field. Choi goes to center.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정부가 2달 동안 집값 담합 관련 집중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있는 11건에 대해서 형사 입건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집을 싸게 내놓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며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좀 올랐으면 다른 데하고 좀 평등하게 올랐으면 근데 부동산 측에서는 조금 아파트를 발전시켜놓고 올려라 이런 거. 일부 주민들은 기대치보다 싼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왜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가격이 불만족한 매물이 올라오면.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합니다. 6억 원 이하에 팔면 안 되고 집을 팔려면 호가를 5천만 원 이상 올리라는 등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토부가 2달간 조사한 결과 온라인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현수막 게시 등은 서울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담합 의심 사례는 160여 건. 이 가운데 11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저희가 감정원에 설치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내사 중인 담합 의심 사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4월 하순 때늦은 추위에 전국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고 여기에다 바람이 불어 더욱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경보가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적으로 시속 70k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에 약한 시설물은 없는지 주의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황사까지 타고 들어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사 탓에 서울은 PM10 미세먼지 농도가 19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